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리밸런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주식 공부하다 보면은 봤을 거예요. 보통 많이 쓰이는 개념이 예를 들면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내 투자 계좌라면은 여기에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부 자금은 주식도 하고 일부는 예금 적금도 하고 채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그 금융 상품들, 투자 상품들을 좀 다변화하잖아요. 투자 대상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투자 환경이 변하면서 주식이 좀 어려워지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줄이고 예금 적금을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비중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밸런스 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로 보통 많이 씁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투자 계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계좌 안에서도 이 리밸런싱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의 비중을 높이고 어떤 종목의 비중을 낮추고 이런 것도 리밸런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이제 좀 실질적인 실전적인 팁을 저희가 드렸던 거는 하나의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의 비중을 관리하고 이 안에서 부분 매수 부분 매도를 하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최초의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물린 종목으로 되게 괴로워하고 단순하게 존버하면서 이거 언제 탈출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풀어낼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설명들도 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물린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있거나 많이 괴로우신 분들은 과거에 저희가 공개했었던 리밸런싱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린 종목을 풀어내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훈련하고 본인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 이유, 단순히 물린 종목을 풀어내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분봉을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슈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데서 전에 눌림목 부근이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 뒷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새로운 신고가 돌파를 꿈꾸면서 여기서 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했더니 물렸어요. 결론은 아래로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그래 물렸으니까 땡 손절? 이거는 이 이야기는 그냥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 뭘 해야 되죠? 여기서 바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여기서 잘못 싸서 망가진 균형을 여기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내게 이미 망가져 있는데 매수 매도를 해서 요 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 매도는 정박자로 올바르게 템포도 맞춰서 양도 잘 맞춰서, 즉 가장 어렵다는 그 적당하게 잘해서 이 매수 매도를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적당하게 매수 매도를 조율해서 잘 해본다. 이게 당연히 처음엔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고 잘해보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망가진 상황에서 덧칠을 하면은 망가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죠. 막 비중 생각 안 하고 물타기로 뒤도 없이 그냥 막 매수만 하게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리밸런싱은 아니니까. 리밸런싱은 매수와 매도가 항상 공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는 전제에서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몇 번 더 연습하고 반복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당위성이 되거든요. 이미 안 좋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간에 올라타기보다는 떨어진 게 좀 멈추고 나서 진정되거나 아니면은 수급 변화가 생기면서 반등하듯이 조금 올라와 줄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훈련을 조금 하다 보면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한다가 아니라 정말 많은 매수 타이밍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하고 나서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매수했더니 이거 팔라고 했지? 팔 수 있겠네? 팔아봐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돼요. 이때 팔 때는 실제로 여기서 망가졌었으니까 마이너스 실현손실 매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 돼요. 그러면은 이 파트를 딱 잘라볼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또 다른 평행세계로 가서 가정을 해볼까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매매를 여기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했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하나요? 있습니다.
한번 다른 계좌 하나를 세팅을 해서 였다가 자금을 실질적인 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세팅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에서 신규 매매로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해서 몰빵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적극적인 정도입니다. 이거는 찾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스캘핑, 단타, 데이트레이딩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길이거든요. 이거 이제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 역시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랬죠. 처음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욕심내면서 들어가고 사실 이거 욕심의 그 단계로 보면은 아마 이런 지점이 제일 욕심 꾸러기일 거예요. 그냥 고점인데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막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때 물리더라도 제일 크게 물리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욕심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제는 늘림목을 나름 잡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고점이기도 하고 여전히 대응을 할 수 없어서 물려서 이제 손해를 보고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는 어니스트님한테 이런 거를 배웠죠.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익혔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함이 커가지고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게 새 계좌를 딱 주고서 리밸런싱 해 처음부터 리밸런싱 하면서 매매해 그러면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물려있는 걸 딱 가지고서 리밸런싱 해 라고 하면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게 돼요. 절박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익혀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이제 노하우를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비중을 이렇게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리밸런싱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혼자 매매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전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클럽 안에서 어니스트님한테 가이드 받아가면서 코칭 받아가면서 매매를 따라 하시는데 아마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어니스트님이 이 리밸런싱 타이밍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계속 팁을 알려드리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들어가면서 막 따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됐을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그럼 나도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조금씩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내가 주식하는 행동을 딱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는 하기만 하면 물렸고 하기만 하면 손해를 봤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률이 거의 막 90% 이상 되면서 웬만한 주식은 다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욕심만 냈었던 지금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봉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까지도 도전하게 되고 여기서 수익도 극대화하게 되고 그런 바뀐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흐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갔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 뒤를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 망가져 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바뀔 마음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아직 안 망가졌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되게 행운이죠. 왜냐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거를 훈련해서 이 잘못된 단추를 다시 바꿔끼는 과정 없이 이 리밸런싱을 훈련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데로 도전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주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설명과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추가로 팁을 드리면은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저의 활용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클럽 분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클럽 분들은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시청자 분들도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알고 나 그래도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유튜브 꾸준히 보면서 어느 정도 알겠다 그 개념에서 좀 접목해 볼 만한 팁을 드리면은 아까 잠깐 제가 언지를 드렸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 그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신이 훈련하는 계좌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완전히 좀 독립금 부대 같은 슬롯을 하나 저는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 자금의 출처는 가장 좋은 거는 수익금을 토대로 이게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원금이든 뭐든 완전히 독립된 이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매는 관찰과 종목을 꾸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병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상황 안에서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시장 요즘처럼 지루하고 이러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나 이럴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이 안에서 리밸런싱 기회라는 게 포착이 돼요. 이 기회는 당연히 성향과 실력마다 다르겠죠. 근데 자신한테 기회가 일단 기회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할 정도까지는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됐다면은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얘를 써보는 것도 괜찮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투트랙으로 이건 리밸런싱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짧은 빠른 타이밍 매매
같은 거를 좀 해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근데 무조건 하면 다 되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리밸런싱 기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내 비중을 차분하게 이렇게 높여가는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했었던 요 상황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일찍 리밸런싱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게 받아주면서 보유 비중은 높여가는 형태의 리밸런싱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유 비중을 높여가는 형태의 리밸런싱은 그냥 매수만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타이밍으로 접목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거를 그냥 계속 매수하면서 받아간다라는 매매로 매매 전략이 맞춰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럴 때라고 해볼게요. 이럴 때는 차분히 받아가는 매수가 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매수해서 매수와 매도가 한 쌍으로 짝꿍처럼 굉장히 빠르게 딱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정 박스가 나와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전환 상승하는 흐름 이런 게 나와주는 때를 그 상황을 인지하고 구분을 할 거예요. 그게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매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만약에 똑같이 타이밍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왜냐? 매도가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탕탕 치고 빠지는 그 흔히 초보들이 고수의 매매를 봤었을 때 나 저런 매매 잘하고 싶은데 그 상상하는 매매에 근접한 그런 매매가 요런 데서 완성될 수 있다. 요 정도 팁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팁까지, 좋은 팁까지 받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 리밸런싱이 뭐야, 궁금해. 그래서 저희 다른 영상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해서 지금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당연히 안 되고, 분명히 본인이 훈련을 해서 본인의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게 리밸런싱이고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향점으로 두고서 훈련을 해 나가라라는 그런 뜻이고, 이게 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클럽을 통해서 도움도 드리고 있고, 영상도 여러 편으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저희가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이거 막 저희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훈련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높아심 삼아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거 머리로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쉬운데 참 그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만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면 알게 돼요. 이해보다 이행이 어렵다는 거는 해보면 알게 되는데 안 해본 분들이 꼭 그냥 이거 쉬운 거네, 뭐 별거 아니네, 뻔한 거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좋아요, 나도 그럼 이제 바로 해봐야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옆에서 계속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온라인 투자클럽이에요. 여기저기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주식 하잖아요. 이제 뭐 이민가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 보시면은 어쨌든 여러모로 도움 됩니다. 좋은 스승을 옆에 두고서 이 안에서 또 다루는 공식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도 덜 수 있고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리밸런싱이라던가 비중 관리하고 계좌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 받아가면서 가이드 받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사관학교처럼 주식 배우는 학교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오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은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그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